초등학교 급식 종사자가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와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고 거래는 줄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미개발 상태로 남은 대규모 부지가 적지 않습니다. 빈 땅에 공공기관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고농도 삼중수소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 5명이 이틀 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등 630여 명이 또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에서 발생한 연쇄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감염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중구 남해초등학교. 길게 줄을 선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설 전날과 설 연휴 다음 날 학교 급식을 먹었던 63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실무사 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부산 장례식장발 연쇄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일 부산 해운대 장례식장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직원 953번 환자를 시작으로 연쇄 감염된 울산 시민은 지금까지 모두 23명. 2월 들어 울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 감염 전체 사례 48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감염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 근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족들이 또 다 접촉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그 경로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검사하실 분들은 검사하고 격리하실 분 격리를 시키고.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를 폐쇄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설 연휴 경북 가족집을 방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일가족 6명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는 퇴원 이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중구와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됐고 거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정을 거쳐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12억 원에 거래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격 상승은 멈췄고 거래는 실종됐습니다. 규제 지역 묶인다 만다고 말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거래가 뚜껑 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거래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올랐지만 그 폭은 9주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9억 원 이상의 거래된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에는 7건에 불과했지만 똘똘한 한 채를 외치던 지난해에는 123건으로 17배나 많았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는 단 4건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조정을 거쳐 대체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데 전세 가격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600여 가구, 내년에도 1000가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공급적인 면에 있어서 올해 공급하는 양 자체하고 내년에 공급하는 양 자체가 좀 상당히 울산의 그 수요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울산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가격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10곳이 이전을 완료한 지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지만 미개발 상태로 남은 대규모 부지가 적지 않습니다.
당초 기대만큼 민간 투자를 통한 도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울산 혁신도시 빈 땅에 공공기관을 더 유치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축구장 4-5개를 합친 면적이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구가 이곳에 청사를 지으려고 LH로부터 부지를 구입했지만 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지난 2019년 울산시가 301억 원을 주고 대신 매입한 건데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 땅에 행정복합타운을 지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은 지역 곳곳에 위치한 울산시 산하 출연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키는 시설입니다.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혁신도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빨리 이 부지를 활용해 달라고. 울산 혁신도시의 빈 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일부 부지도 여전히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클러스터 2-1 지구는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의 22,000제곱미터이며 클러스터 9 지구는 1개 필지가 축구장 크기만 하며 모두 4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클러스터 9 지구는 중구청이 공공의료원 후보지로 울산시에 신청했으며 중구의회는 이곳에 정부 합동청사를 지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청사는 세관 등 울산에 흩어져 있는 국가기관을 한 곳에 모으는 시설로 중구청이 요구하는 행정복합타운과는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는 한국석유공사 앞에 축구장 3개 크기의 상업부지를 매입해놓고 수년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투자가 부진한 데다 뾰족한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경주 월성 원전에서 검출된 고농도 삼중수소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해 물질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견과 바깥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원전 안전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찌된 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최지호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3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수조 지하 맨홀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건 지난 2019년 4월. 관리 기준치인 4만 베크렐보다 18배 높은 71만 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되자 한수원이 자체 대응팀을 꾸려 조치한 내부 자료가 공익 제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전문가들이 매우 위험하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 전체 오염 상황입니다. 여기가 원인, 소스가 있었으니까 여기 부근으로 이렇게 확산돼가 나간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 위에야 담장을 쳐가지고 부지 경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지하는 담장이 존재 안 하거든요. 아직 나가지 않은 원전 내에서 가둬놓고 있는 물의 농도를 배출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몇 배 초과다. 마치 몇 배 초과된 게 나간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원전 안전과 관련한 총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을 투입해 삼중수소 문제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지만 지질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만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조차도 자기 의견 못 내고 외부 사람 들이대는 거는 원한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민간 조사단을 뿌린다는 건 자기들 무능력을 입증하는 거지 그게 잘하는 거예요? 민간조사단의 권한도 책임도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조제기관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분위기라서 되게 다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게 터지면 저희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원안위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삼중수소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공개한 서면 답변 자료였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새벽 시간 연포산 터널 동구 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통행 제한 시간은 0시부터 5시까지며 연포산 터널 북구 방향과 울산대교 양방향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통행 제한 조치가 터널 보수와 조명 등 교체 작업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살 난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 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어 B군이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고, 울산지법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를 찾아가 겁을 주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문에 손님이 부딪혀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본 10대 B군이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B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2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를 포함해 주민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향초를 피워놨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성희롱 논란이 일던 최혜봉 동구체육회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구체육회 노조는 지난해 6월 처음 문제 제기가 된 이후 8개월 만에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동구체육회장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이 정유업계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울산세관이 밝힌 울산 지역 1월 수출액은 5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8% 줄었습니다. 자동차 제품이 18%, 화학 제품이 15% 상승했지만 국제 유가와 수출 단가 하락으로 56%나 감소한 정유 제품의 하락폭을 메우지 못했습니다.